오늘 혹시 그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머리도 감고 아침부터 수선을 떨었건만 오늘도 오지 않았다. 난 무엇을 바라는가? 우린 모두 그리움에 강해야 하고 정에도 강해야 하고 헤어짐은 물론이요. 그리고 기다림에도 강해야 한단다. 그렇지만 확신 없는 맹목적인 기다림이 나를 어렵고 슬프게 한다. 나도 나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겠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자다 나는.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이란 걸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나에게 다가올 사랑이란 게 있을까? 이렇게 소심하고 허약한 나에게 보고 싶다 그가 편안히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듬직한 그가 좋다. 그러나 어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까지 내려가 꼭 겨울날씨 같았다. 순순히 물러갈 동정군이 아니었다. 거의 5일간 정도 윤영 선배를 못 보았다. 다리 아파서일까? 아니면 나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서일까?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생활할 수 있는데 설마 날 위한답시고 피하는 것은 아니지. 슬프다. 이렇게까지 비굴해져가는 내 모습이. 이런 감상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을 꽉 채우고 다니면서도 남들의 관념성들을 비난하기만 하던 나는 정말 어찌된 아이인가. 1989년 11월 17일. 비가 내린다. 가을도 다 지나고 이젠 겨울이라고들 얘기한다. 요즘 들어 부쩍 게을러지고 나태한 나의 모습을 많이 본다. 그러면서도 후회만 하는 나는 너무도 바보고 멍청이다. 후배들에겐 활동가는 남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정작 일천에 있어 아무런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당장 지금부터 나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겠다. 학교는 온통 선거 분위기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균관 대학, 나의 투쟁 일기들을 고양시키고 가장 민주적 선거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양쪽 후보 다 못하는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당선만을 위한 당파성을 부각시키는 분열된 선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젠 정말 홀로 서기 위한 발돋움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무작정 그리움과 기다림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며 진정 용기를 발휘할 수 없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나라는 아이는 정말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윤영 선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희망된 것인가도 알면서도 난 역시 바보다. 둘이 안 되면 이제 나 혼자서라도 서는 거다. 화이팅! (1989년 11월 18일) 첫눈이 내렸다. 늦잠을 자다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여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밖은 너무나 춥다. 한겨울처럼 살을 에이는 추위 그리고 외로움은 사람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다. 요즘은 나의 현실과 환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도망쳐도 이것은 나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허망한 꿈들을 버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으로 비상하여야 할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내 몸 깊숙이 나쁜 습관이 하나둘 배기 시작했다. 책임 없고 성실하지 못한 생활.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은 게으름으로 인해 깨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 목숨을 걸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나의 책임들을 수행하자. 투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투쟁할 것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기다릴 것이요. 그리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요. 고단하지만 감격에 찬 하루였다. 지랄탄 가스를 맡으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청량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외쳐댔던 민주화와 통일의 열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역사를 움직이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모든 부류와 타협하지 않는 투쟁하는 내가 되고 싶다. 가끔 내가 정말 싫어질 때가 있다. 적어도 나라는 인간은 넓은 가슴과 포용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인자함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신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좀 더 어진 사람으로 살고자 했건만 허황된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머리는 정작 실천에 있어서 비겁했다. 몸서리치도록 부끄럽다. 지나간 시간들이. 오늘 정말 기분이 나빴다. 그렇지만 모두를 용서해야겠다. 나 또한 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좀 더 밝게 살자. 감사하고 베풀면서. (89년 11월 27일)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12시가 넘었는데도 밖에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우리 엄마. 원소도 내지 않고 학교에도 안 간 종수는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지 미안한 기색 한 번 없다. 언젠가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문득 생각난다. 여자고 남자고 간에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말들은 결국 여자로, 순정적인 여자로 지금껏 우리가 길들여져 온 탓이 아닐까. 스스로 여성운동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나 또한 머리만을 가진 그러나 가슴이 없는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재원이 살쾡이가 군대에 간단다. 그 일로 괴로워오는 울부짖는 영근이의 모습은 나까지도 마음 아프게 한다. 어떻게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놀랍고도 신기하다. 한없이 안 됐다가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까지 하고 공방정 맞긴 하지만 부럽기도 하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영근이의 용감성과 결단력이 정말 부럽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무슨 수로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데. (89년 12월 13일) 밖엔 눈이 내리다 어느새 비로 바뀌어 똑똑똑 소리가 들린다. 엊그제 집안 식구들과 한바탕 싸우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결국 내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은 너무 한심하다는 거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박힌 것이 하나 없다. 며칠 있으면 꺾어진 나이 25세란다. 이대로 이 상태로 제자리 걸음만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좀 더 가지런하고 정돈된 내 생활을 찾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알찬 계획들 그리고 실천과 반성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난하고 슬픈 자에게 복이 있다면, 아니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바로 공평하고 평등하고 우리가 바라는 새 사회의 모습을 볼 것이다.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을 숙명으로 여겨라는 식의 지배자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 또한 당연한 것으로 유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살 수만은 없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사회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아닌 것 같다. 나의 정치적 생명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운동에 대한 신념이 아직 나에겐 뿌리내리지 않았나 보다. 아직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두려움과 주저함이 내 자신의 운동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비굴해지고 싶지 않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90년 1월 16일. 새해 들어 처음 이 노트를 펼쳤다. 어제 잠을 설쳤더니 12시가 되기도 전인 지금 이 시간에도 눈꺼풀이 마구 감기기 시작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난 3일간을 보냈는가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난다. 고3 입시생이 된 기분이었다. 날씨도 추웠고 그렇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세미나를 위해 심사님들이 모두 나왔고 어려운 정경원론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아, 난 무엇을 하였던가. 팔구들의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헤매이기만 했으니. 피곤한 몸을 끌고 아침부터 힘들게 뛰어다녔지만 기분 좋은 하루였다. 편지를 4통이나 받았다. 그것도 눈 빠지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서. 윤영 선배의 연하장을 어제야 받았다. 새해엔 무지무지 많은 복을 받아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남으면 자기한테도 나눠주란다. 말만 들어도 저절로 모든 복과 운이 내게로 다가와 넘칠 것만 같다. 그러나 복이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받게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아닌 것 같다. 운명이라는 것, 팔자라는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고 복 또한 기다리고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 분명할진데 내 또한 내 운명 개척을 위해 복 쟁취를 위해 대망의 90년대를 바쁘고 보람있게 그리고 날마다 투쟁하며 보낼란다. (90년 1월 25일) 전노협 결성을 이틀 앞둔 오늘은 너무도 추웠다.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습관처럼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며 시간만 축내다 일찍 들어왔다.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며 한탄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는 한심한 아이다. 동아리 연합회에서 모레 있을 집회에 선봉대로 들어간다는데 이불 속에 누워 빠져나올 궁리를 잠깐 했었다. 어쩐지 두렵고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아직 나의 의지가 허약한가 보다. 나로부터 결사하고 나로부터 투쟁하자란 말이 나에게는 아직 힘들다. 그렇지만 내게 운동할 수 있는 기득권을 얻도록 도와준 선배들, 심산연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다가올 투쟁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오로지 자주민주 통일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1990년 1월 21일) 이때는 내가 강원도 고성 전방부대에서 1등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다. 아마도 제설 작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시점이었을 것 같다. 같은 날 김기정 열사의 일기를 꺼내본다. 이런 내가 되자.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진보하며 진실한 용기로 늘 뜨겁고 언제나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바꾸어내며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내 작은 힘이 타인의 삶에 윤기를 줄 수 있는 배려를 잊지 말고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자. 그래,
한순간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난 무엇이 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난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도 확신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일신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살지만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살진 않을 것이다. 며칠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말 꼼짝도 하기 싫게 만드는 날씨다. 눈이 쌓이고 그 눈이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어 다니면 얇은 구두 밑창 위로 싸늘한 냉기가 느껴지고 덕분에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 발을 동동동 구르며 오늘 또 하루를 보낸 것 같다.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감방 안에 혼자 외로운 태연인 얼마나 추울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또 생겼다.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이다. 인복은 타고났는지 아쉬울 때 고맙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동현의 총차 자리 때문에 고민이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심산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90년 2월 1일) 눈 깜빡할 사이 90년의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2월을 맞은 첫날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 태연이가 출감했다. 꼭 석 달 만이다. 한 달만 있으면 나오리라 했었는데. 나일에서 태연이의 무용담을 들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시는 감옥의 훌륭한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건 바로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고 나의 사랑하는 한반도에 대한 매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경애일이 좀 걸린다. 난 아직도 수양이 덜 된 탓일까? 덕 좀 쌓아야 할 것 같다. 태연이가 날 대하는 행동이 어쩐지 다르다. 눈치챈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속이고 경애의 아픈 곳을 건드렸나 보다. 난 정말 못된 아이다. 아니 늙은 여우다. 내가 바로 경애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잘 수습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눈이 언제나 녹아 없어질까. 나무 위의 눈꽃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아름답다고 해서 감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번 폭설로 피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빨리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내일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1990년 2월 3일) 괜히 답답하다. 괴상한 꿈으로 밤새 시달리고 일어났는데 움직이기도 싫고 쉬고 싶어 하루 종일 결음만 피웠다. 담배 한 대 피웠으면 좋겠다. (90년 2월 4일) 정의를 만나 연극을 보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제목의 연극이었다. 말 그대로 이 사회에는 돈 있는 자만이 떡덩거리며 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돈, 행복, 학벌, 행복, 배경 또한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지는 이 사회는 모순덩어리로 얽혀 있으며 그 모순의 해결은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 오늘도 기분이 별로다. 뭔가 획구적이고 산뜻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머리를 잘라야겠다.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오늘 밤도 맘속에 주윤발을 생각하며 잠이 들겠지. 그대 주윤발씨여,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그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그대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니 내 당신의 안쾌를 위해 오늘도 기도드리나니 정말 걱정이다.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병을 주시다니 요즘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게 분명하다. 진정 병을 얻어 고생해야 할 사람들은 제껴놓은 채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다. 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좀 전까지 잠이 안 왔는데 글자를 보고 있자니 눈이 스스르르 감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머리 나쁜 징조다. 돌, 돌, 돌. (1990년 2월 7일) 아르바이트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를 외치며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가락동으로 둔촌동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계바늘만을 쳐다보다 하루를 보냈다. (1990년 2월 7일) 아르바이트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를 외치며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가락동으로 둔촌동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계바늘만을 쳐다보다 하루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동아리 일을 꾸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처지와 환경들이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의 이러한 원망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철저하게 나의 시간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게으름과 변명으로 얼룩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치려는 나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완벽하게 초인처럼 살아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해내야 할 것들에 얼마만큼의 정성과 열의를 쏟아부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러워진다. 매일 밤 풀무질에 메모를 들추다 밤늦게 귀가하는 똑같은 생활 패턴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결과물일 게다. 지금의 나의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이것들 모두 나를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라 생각하며 내 환경으로 인해 나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자. 정말 나의 잠재력과 초능력을 믿고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시간을 다스리자.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하자. 내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방만함으로 인해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 변명하지 말자. (90년 2월 18일) 신입생 OT 준비로 양평 프라자 패밀리라는 곳에 와 있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강연을 해야 하는데 잘 될지 걱정이다. 회장의 바톤을 넘겨둔 지 2달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던가? 혹 남의 일처럼 심산의 일을 방관만 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심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성대에 남아있는 한 결코 심산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던 맹세를 하나둘씩 어겨가고 있는 것 같다. 괜히 바쁜 척 해대고 경험 없는 후배들에게 모든 일을 내맡긴 것 같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준비해온 팔구들이 대견스럽다. 잠이 안 온다. 지금 우리들과 같이 있지 못하는 다른 심산인들이 생각난다. 그들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양원이 형을 비롯해서 심산에 몸담았던 모든 사람들을.
1990년 2월 21일 하루 종일 김 빠진 맥주처럼 돌아다녔다. 학교 곳곳에 졸업가운과 사각모를 쓴 사람들의 미소 띈 얼굴과 내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었던 것 같다. 오래간만에 선배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재작년 내가 1학년 신입생이었을 적에 보던 그때의 선배들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모두는 변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만큼 환경이란 것들은 무서운 것인가 보다. 나도 그렇게 될까? 나의 활동 공간을 떠나면 나도 그들처럼 지금 내가 외치는 그 수많은 말 조각들을 허무하게 포기해버릴까? 읽어야 할 책도 많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여유만 부리고 있다. 어제 꿈에 근영이가 보이던데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번 못하는 무심한 나는 어떻게 되먹은 인간일까? 조금의 성의만 있더라도 지금 같진 않았을 텐데. 매일매일이 쓸데없는 고민의 연속이다. 언제쯤 이러한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방황의 끝은 언제일까? 90년 2월 23일. 그래,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 지금의 내 머리가. 그렇지만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 나가야겠지. 장영희의 일도, 그리고 나의 일, 더불어 신산의 일, 또 그리고 송심 언니까지 모두가 날 슬프게 만드는 것 같다. 아무나 붙잡고 싸우고 싶다. 악도 쓰고 주먹도 발도 쓰고 폭력적이게 싸우고 싶다. 진정한 활동가라면, 아니 활동가로서 사업을 해나가려면 적어도 어때야 한다는 둥, 이래야 되지 않은가라는 둥. 우린, 아니 나는 너무도 많이 당위적인 원칙들을, 이론들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몸으로서 부대끼면서 알고 깨달으려는 의지를, 노력들을 보여왔는가 하면 난 그 질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껏 게으르고 나태했다. 그러나 더욱 슬픈 것은 지금까지 나의 생활이 정말 잘못되었다며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리고 나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 이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혐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난 왜 이럴까? 난 어쩔 수 없는 동물인가 보다라고 짱구 굴리며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척하는 식의 생활 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잠재력을 과감히 믿자. 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소화해낼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자. 그리고 내가 행한 나의 과실에 대해 겸허하게, 그리고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멋있는 규정이가 되자. 그것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와, 신난다. 재미난다. 진지하면서도 심각하지 않게 일을 풀어나가자. (1990년 3월 1일) 1919년 이 땅 한반도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었고 김인년 3월 1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듣게 되는 공휴일 3.1절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민족주의자 33인의 대표가 주체가 되어 이끈, 그리고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이것은 중국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가 아닌 지금껏 알던 것을 정반대로 생각해야 옳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3.1운동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모처럼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었다. 9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총여학생회의 출범식이 있었다.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인간으로서 자주적으로 서고자 많은 여학생들 그리고 남학생들이 금잔디에 모였다. 지금 나는 내 자신에게 반문하여 본다. 스스로 자주적으로 서려는 의지가 내게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내 뜻과 같지 않은 남성들에게 화내고 열받아 하면서도 진정 내 스스로 남성들에게 보호받고자 하고 좀 더 여성다워지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일이다. 남자들에게 너무 봉건적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 속에서 편협한 여성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성과 동등하려고 한다면, 진정 이 땅의 여성 해방, 인간 해방을 원한다면 내 자신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90학번이 너무 귀엽다. 내 조카 같기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예쁠 것 같아. 영석이, 용연이, 달진이, 택식이, 그리고 중현이. 무엇보다도 뭐든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면서 이것저것 묻는 그 애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선배 말에 끄덕이며 진지해지는 모습은 나를 완전히 반하게 해버린 것 같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지. 화창한 봄날의 일요일이었다. 비가 내린 뒤라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금잔디에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성균이네 모습에도 봄은 벌써 와 있는 것 같다. 어제 오늘 집안에서 느려지게 잠도 자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TV도 보고 무엇을 해도 신나지가 않다. 무기력해져 버린 30대 주부 같다. 계속 전화만을 기다렸다 이틀 동안 얼굴도 볼 수 없었고 나의 말에 이렇다 대답을 기다릴 것만 소식이 없다. 이건 이틀이 아니고 꼭 2년, 20년 같다. 이렇게 담담해지리라 예상 안 했었는데 어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차분하기도 하다. 그의 대답이 아무래도 괜찮다. 나를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뭐 이 세상 절반이 남잔데. 어쨌든 어느 상황이 닥치더라도 난 현명하게 대처해낼 것이다. 난 어느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내일부턴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겠다. 날 위해서도 그렇고 윤영 선배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말이다. 나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해도 나이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이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깰 자신이 없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주위의 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용기가 내겐 없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사랑을 포기한다. (1990년 4월 1일) 만우절이었다. 여곶대 나쁜 머리들을 굴려가며 선생님을 굴려두던 추억이 새삼 되살아난다. 바로 엊그제의 일만 같고 내겐 너무도 가깝고 좋았던 기억인데 정말 추억거리로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을 보니 늙긴 늙은 것 같다. 내가 4월 1일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새로운 달 4월달의 첫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내게 답답하다며 놀러가자고 해놓고선 전화 한 통, 아니 그 좁디 좁은 학교 안에서조차
얼굴 한번 볼 수 없다. 붙들고 매달리며 연연해하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일 수는 없다. 그건 안달이다. 그러하기에 난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다. 아니, 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채이더라도 비참해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 엄마는 아직 안 들어오셨다. 내가 하는 일들이 가끔 몸서리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운동, 이란 것에 대해서도 맨 처음부터 왜 해야 하는 것부터 생각을 다시 해볼 때도 있다. 그럴 나이는 아닌데. 앞으로 닥칠지 모를 시련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내 집의 식구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겠고, 이 풀지 못할 고민 덩어리를 가슴속에만 품고 있자니 지겹게도 답답하다. 와, 정말 답답하다. (1990년 4월 8일)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바람이 대한민국을 온통 뿌옇게 만들어버렸다. 엄청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미경 언니 결혼식에 갔었다. 사람이 어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늘의 미경 언니의 모습은 천사 같았다.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 남의 일 같지 않다. 내성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가 너무 부러웠다. 예식장에서 나와 영화를 보러 갔었다. 시내를 뱅뱅뱅 돌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작품을 보기로 하였다. 70년대 젊은이들의 낭만과 사랑 같은 것이 잠시 나오고 주인공 두 남녀의 (90년 4월 25일)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5월인데 아직 날씨는 5월을 맞을 채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치마를 입고 나갔다가 치마가 바람에 날려 불편하고 해서 아르바이트 끝내고 곧장 집으로 들어왔다. 인연이란 것이 진짜 있을까? 정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만나게 될 정해진 인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같은 것은 그대한 신의 섭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 같은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물론을 공부하고 변정법의 위대함, 과학성, 객관성 등을 보고 탐복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팔자나 운명 따위에 기대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있을 것 같은 절대자를 막연하게나마 인정하고 느끼다가 대학에서 내가 접하게 된 모든 환경들은 나의 그런 병약한 환상들을 하나씩 깨뜨려 가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3년 전의 김기정이 아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의 잠재력,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뭐든지 열심히 하자던 생각이 요즘은 내가 어떤 굉장한 변화 발전을 겪더라도 결국 그것 또한 신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전히 나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 내가 머리가 아픈 것은 잘못된 인연의 굴레 속에서 아직 내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지금도 저 하늘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자유
김남주. 자네가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준 말. 참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향한 끊임없는 모험 속에 있다는 투쟁 속에서만이 인간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되새기며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